김해역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동 번영의 지역이 돼 신진 연구자를 발굴하고 그들의 학술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9년부터 롯데정학재단과 남북한 동질성 회복을 위한 학술 연구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정치 안보적인 사안은 물론이고 사회문화적인 분야, 또 예술문화, 또 심지어 과학기술에 대한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신진학자를 발굴하고 있는 노력은 다른 남북한 관련 지원 사업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매우 큰 특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과 북이 서로 공유하는 바가 많아야 됩니다. 니가 같은 거 하네, 나는 같은 거 하네. 이렇게 공유를 할 때 대화도 잘 되고 소통도 잘 되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된다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남북 간에 좀 더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은 이런 유사한 사업을 우리한테만 지원할 것이 아니고 북쪽에도 또 지원을 해서 또 나아가서는 남쪽과 북쪽이 공동 연구하는 부분도 지원을 해서 이렇게 모여서 대대적인 학술 회의도 하고 그러면은 단순히 서로를 안다는 것에 떠나서 아는 것을 소통하는 큰 장이 마련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회가 오게 되면은 저희 재단으로서는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면은 더욱더 의미 있고 보람이 있겠다. 남북 관계의 지평을 확대하고 또 통일을 준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 학술 사업에 많은 연구자분들이 지원을 하셨고 또 선정된 논문이 학회지에 등재되는 등 많은 성과가 나오고 있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통일은 한반도 7,500만 원 물론이고 해외 코리안 약 750만의 입장까지도 아우르는 미래 계획적 통일 방안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의 이러한 자리는 그러한 차이를 좁혀가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고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화는 결과가 아니라 평화로 가는 길이 평화여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연구자님들 힘내시고 함께 뚜벅뚜벅 갔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후 복구 시기 평양의 상징 공간 조성 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북한 도시연구에서 평양 연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구 성과도 많이 축적이 되어 있는데요. 배제된 공간은 공간이 가진 속성을 계승하면서 도시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이제 전후복구 기간 평양의 도시계획이 사회주의라는 이데올로기로 설명되지 않는 다채로운 지점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64년에 특이한 모습이 발견되었습니다. 문화성에서 진행하던 문화유물 보존 사업이 적극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어 문화성에서 내무성으로 그 사업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부터 꾸준하게 이어져 온 국제교류라는 외부 동인이 제한된 상태이지만 조선민족유산보호기금 홈페이지도 계속 운영하고 있고 올해 평양냉면 풍습을 인류무형문화유산에 신청한 것처럼 북한은 꾸준히 유네스코 등록유산과 관련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문화재 국제교류에 대해서는 좀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 통일의 사례는 우리에게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로 간주가 됩니다. 빌리 브란트 수상의 진정성 있는 사과, 그리고 72년도부터 시작된 동서독 기본조약을 통한 안정적인 교류 협력의 제도화, 교류 협력을 좀 더 탈신화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이제 낮아진 우리 통일론을 좀 더 재건을 하고 좀 더 사회적 연대가 확장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보았습니다. 소련의 원조는 정말 북한 사람들의 자신감을 이렇게 세워주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연구에서 45년, 50년까지만을 이제 봤는데 향후에도 한 60년까지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최대한 모아서 어떤 북한과 소련의 어떤 협력 관계 또한 연구를 이제 해볼 생각입니다.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 국토 동질성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북한의 산림 복구를 통해 남북 생태계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것은 곧 민족 동질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제 연구가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북한이 딸 주민의 송금 수요와 북중 동포 연결망이 서로의 행위 능력을 교환하며 한중북 송금 시스템을 만들었고 이렇게 만들어진 시스템은 북한 내 상황과 ICT 발전과 맞물려 발전된 송금 시스템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딸 주민의 송금은 수치 안정성과 편리함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준비한 연구의 제목은 김정은 시대 민족문화유산의 계승 발전과 변용, 김치 생산의 공업화 추진 양상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입니다. 이 연구는 김치 생산 공업화가 민족문화유산, 민족음식유산 계승 발전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과정에서 어떤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피고자 하였습니다. 북한은 에너지 문제와 맞물려서 재생에너지 도입을 추진했지만 그래도 국제사회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또한 저희 한국도 역시 기후변화에 대응해 선도적인 국가로 나아가기에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상향되고 있는 목표치를 2030년, 2050년까지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 에너지 협력은 장기적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북한에 있어서도 필요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남북 교류 협력할 때의 어떤 그 시사점을 이렇게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분석의 층이라든가 분석의 레벨과 밀도라는 측면에서 이 두 개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 논리적 정합성이 있을 것인가. 중요한 자료들이 어느 한쪽으로 편파적으로 이용되게 되면은 또 다른 어떤 그 오도 아니면은 그 역사적인 어떤 그 재구성에 있어서의 어떤 그 문제가 또 발생하지 않을까. 혹시 남북 산림 협력에서 그런 그 산림 분야 테크노크라트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제 그 부분을 하나를 말씀해 주시고, 이게 인터뷰를 조금 더 하셨는지, 하셨다면 그 내용들이 좀 반영이 됐으면 이게 문헌에 나타나지 않는 현실에 대한 얘기들이 좀 채워줄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